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데스크의 빅타연입니다. 영국 전역에 어젯밤 자정을 기해서 지역별로 방역 단계별 조치가 실시되었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2단계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사용 등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방역과 큰 차이가 없지만은 리버풀 지역은 3단계 조치로 모든 팝과 식당, 체육관, 카지노 등 유흥시설이 한 달간 전면 폐쇄되고 각급 학교도 2주간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리버풀 시내 콘서트 시티 광장에는 초저녁부터 시민들이 몰려나와 록다운이 시작되는 자정 전에 마치 망년의 밤을 보내듯 거리에서 환호를 지르고 펍마다 순례하며 맥주를 마시고 완전히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9시가 넘어서자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축제 분위기의 시민들을 해산시키는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 앤더슨 리버풀 시장은 Shame our city, 우리 시가 부끄럽다 라고 자조적으로 표현했고요. 리버풀시 카운실의 건강복지위원 폴 브란트 씨는 현재 리버풀 지역 병원의 중환자실은 80%가 이미 사용되고 있다면서 코비드19 환자의 증가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열흘 이내에 위급병상이 모두 점유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로마의 마지막 날을 즐기려는 듯 광란을 위해 모여든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에서 태어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23살의 교포 여학생이 만든 영상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과 그 언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에게 8월 15일 광화문 집회는 극보수주의 우파들,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 코로나 확산 범죄자들의 집회로 보였겠지만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모인 국민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부정선거를 재수사해달라는 국민들,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학부모와 의사들, 태양광 원자력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분노하는 일반 시민들의 대회였지 특정 집단의 종교적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공식 사이트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광화문 집회 전날 8월 14일부터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8월 15일 집회로 인한 코로나 대확산이라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고려대 의대 엄창섭 교수님 등 여러 의사협회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한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2주일이고 현재까지 학계에서 인정하는 공식 코로나19의 잠복기는 평균 5.2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확진자가 8월 14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으니 이번 증가의 원인이 될 만한 일들은 8월 14일부터 적어도 5일 전인 8월 9일부터 2주 전인 7월 30일 사이에 있어야 말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8월 15일 광화문 집회로 인해 감염이 되었다면 빠르면 8월 20일, 늦으면 8월 말 사이의 증상을 보여야 한다는 뜻이죠. 즉, 8월 14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확진자의 책임이 8월 15일 집회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감염된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월 15일 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정부는 2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친중 사대주의로 중국발 입국을 제한하지 않고 또 인권이라는 이유로 이태원 게이클럽에서 확진된 자들을 방치하고 박원순 전 시장의 대규모 장례식을 시행하고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없던 임시 공휴일을 만들면서까지 휴가 쿠폰을 나누어 주어 수천만 명이 해운대나 제주도에 몰려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광화문 집회로 인해 제2차 코로나 대확산이 일어났다고요? 진정한 지도자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8월 15일의 집회는 한 국가의 지도자가 수천만 명의 국민들을 코로나 확산 범죄자들로 몰아간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은 12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 회의 내용을 본방송 박지연 제작팀장이 간추려 보내드리는 내용을 로봇 뉴스캐스터 아이린이 낭독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유럽연합 EU은 지난 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19차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 헤이그 행동규범 정례회의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 성명에서 북한의 반복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영내 및 세계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과 운반 체계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과 모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실험과 핵실험 등 도발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된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 역시 요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러한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은 모든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다른 국가들도 함께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불법 활동을 겨냥한 유엔 안보리 규제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운송이나 자금 조달 등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는 모든 상품과 기술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성명에서 북한 이외에도 이란과 시리아 등의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범은 대량 살상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2002년 출범한 탄도미사일 분야의 사실상 유일한 국제규범입니다. 한국은 2002년부터 서명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2에서 2013년 의장국을 맡기도 했습니다. 현재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범에는 총 143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4일 수요일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